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1장 C++의 입출력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미 그 cout, cin 사용해서 텍스트 입출력을 그 콘솔 창에서 하고 출력을 하고 그렇게 다 하셨죠.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입출력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입출력을 조금 더 상세하게 그 컨트롤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일단 크게는 두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조금 자세하게 나누자면 이제 크게 이제 세 개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챕터가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C++의 입출력 스트림 객체, 그러니까 C in, C out 요것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서트 오퍼레이터와 익스트랙트 오퍼레이터를 가지고서만 사용을 했는데 그거 외에 그 입출력 객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 입출력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주로 이제 어, 그, 그 그거를 이제 포맷을 여러분들이 그 printf나 scanf 함수에서 C 언어에서 우리가 그 뭐 정수 입출력과 그 다음에 뭐 플로트 입출력, 뭐 캐릭터, 뭐 등등 입출력하는 거를 굉장히 정밀하게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그 표현되는 이제 위스라든가 뭐 그 다음에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출력하느냐라든가 뭐 헥사데시말로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든가 뭐 양수일 때 플러스를 앞에다가 붙이는 거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기법들에 대해서 그 배웠었는데 지금까지 그는 그런 디테일한 그 입출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 안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입출력을 제어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그 함수 스타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수 형태로 우리가 입출력을 하는 거 말고 이제 포매터라는 이제 그 이것도 일종의 이제 함수긴 한데 포매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매터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스트림이라는 용어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시냇물이다, 뭐 어떤 그 것들의 이렇게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뭐 여기서 이제 그 스트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렇게 그 이런 엘레멘트들이겠죠. 이런 엘레멘트들인데 우리가 데이터가 입출력 할 때는 이 엘레멘트들은 기본적으로 바이트래거나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뭐 2바이트가 하나의 단위로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요 하나하나 이제 한 바이트가 우리가 일렬로 한쪽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한쪽에서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고요. 요 그 하나하나의 이제 이 엘레멘트들의 그 연속적인 이 집합을 우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스트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스트림이 들어가는 이제 그 통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파이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파이프에서 데이터가 들어가고 한쪽 파이프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C++에서 이제 입력과 출력이 가능한 이제 스트림은
이제 기준이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이 기준입니다.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가 바이트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입력이라고 하고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에서 바깥으로 프로그램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출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에요. 보통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 이 외부에는 주로 있는 게 이제 뭐 파일 그죠? 그 디스크가 하드 디스크 같은 게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입출력하기 위해서는 입출력 장치가 될 수가 있겠죠. 모니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라든가 마우스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 출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과 출력을 나눈다. 어. 자, 그래서 입력 스트림은 기본적으로 이제 입력 장치, 키보드라든가 마우스,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다른 컴퓨터에서 전달되는 데이터,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로부터 들어오는 파일 이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 전달되는 이제 데이터들의 흐름을 우리가 입력 스트림이다라고 부릅니다. 출력 스트림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대상은 입력 장치 대신에 이제 출력 장치가 되겠고요. 네트워크는 이제 양방향성이니까 네트워크로 해서 다른 컴퓨터로 이제 내보내는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로 출력하고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입력 장치와 이제 파일을 예를 들었는데 여기에 입력 장치에서 이렇게 여기 이제 하나의 바이트고요. 여기 하나의 바이트고 여기 하나의 바이트고 이게 하나의 바이트고요. 프로그램에 이걸 입력을 받는 기본적인 그 시스템은 console input이라는 입력 스트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1이라는 걸 타이핑을 하고 S라는 걸 타이핑하고 물음표를 타이핑하면 그 입력한 순서대로 이쪽으로 순서대로 전달이 되고 그거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인서트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익스트랙트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서 이 그 입력된 데이터 값들을 한 바이트씩 우리가 빼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데이터, 출력 스트림인 경우에는 여기 이제 출력 스트림인데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바이트들을 출력한다 그러면 여기서 C++라는 문자열을 출력한다 그러면 이것은 쪼개 보면은 우리가 C라는 캐릭터를 하나 출력하고 플러스라는 걸 하나 출력하고 플러스를 또 하나 출력하는 이렇게 세 개의 바이트를 출력하는 거가 되겠죠. 캐릭터를 출력하는 거가 됐는데 그게 순서대로 C 플러스 플러스 이런 순서대로 이제 전달이 되고요. 출력 장치에 요 내용이 적당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파일로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출력 장치로 이제 전달이 되겠죠. 상세히 따지자면 사실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어떤 드라이버라든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뭐 당연히 하드웨어도 있겠지만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이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를 프로그램 짤 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알고 계시는 거는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추상화해서 큰 그 레벨에서 이해를 하고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신 것 같이 이제 이렇게 스트림이 이제 그 입력이나 그 출력을 할 때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으로 바로 전달이 되거나 입력 장치에서 프로그램으로 바로 전달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출력 장치로 바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버퍼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이걸 이제 버퍼를 쓰는 이유는 버퍼를 씌우는 이유는 일단 효율성 때문이고요. 하나
이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 입력이나 출력 시에 프로그램 이게 그 이쪽에 있는 장치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여러분들 프로그램하고 사이에 여기 디바이스와 프로그램 사이에 요게 그 한 바이트 한 바이트씩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마다 이게 이제 동작을 여기서 뭘 하나 보내면 바로 뭔가 동작을 해야 되고 여기서 바로 뭘 보내면 여기서 바로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양쪽에 인터럽트가 너무 많이 걸려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 하나씩 처리하는 것보다는 굳이 하나씩 처리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이 뭉태기로 한 덩어리 단위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뭐 비슷한 이제 이유지만 그 양쪽 양단이 따로따로 동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바이스에서 입력을 전달을 하는 동안에 입력을 받는 동안에 여기서 다른 프로그램은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보내는 동안에 이 디바이스도 다른 작업을 하다가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력과 같은 경우는 키 입력 중에 이제 도중에 수정이 가능하다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스페이스라든가 딜리트 키를 사용해서 그 이전에 여기 이미 전달이 됐지만 우리가 수정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제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다른 용어로는 이게 쿡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쿡 모드, 쿡드 모드 또는 쿡 모드. 그 반대되는 거를 이제 바로 그대로 올라오는 모드를 이제 로우 모드라고 합니다. 로우. 날 것이다 이거죠. 아무 중간에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제 쿡 모드라는 건 뭔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조작이 돼서 변형이 돼서 요리가 돼서 잘 쓰기 좋도록 그렇게 정리가 돼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한 덩어리로 들어오는 건 언제 들어오느냐? 그래서 입력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용자가 엔터 키를 친 경우에 보통 들어오게 되고요. 엔터를 키를 치면 여기까지는 이제 뭔가 한 매듭이 끊어졌구나 해서 들어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냐면 그 여기 스트림에서 가지고 있는 버퍼가 꽉 찼을 경우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바이트 정도 담을 수 있도록 버퍼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쪽에서 입력이 엔터 키를 안 치고 1000바이트 이상이 쭉 들어왔다. 뭐 우리가 타이핑할 때는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파일이라든가 네트워크에서 입출력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파일에서 우리가 입력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한꺼번에 뭐 예를 들어서 이 버퍼가 가지고 있는 개수보다 큰 만큼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프로그램으로 이게 이제 전달이 돼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력 시에 동작하는 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이제 헬로라는 그 입력을 하고 싶은데 최종 목적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O를 써야 되는데 U라고 잘못 쓴 거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순서대로 그냥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 컴퓨터에 요거는 주로 이제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인풋 스트림에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H라는 게 전달이 되고 A가 전달이 되고 L이 전달이 되고 U가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풋 스트림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바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Cin에 익스트랙트 오퍼레이터에서 이게 어떤 스트링으로 우리가 입력을 받는다고 합시다. S는 스트링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자, 여러분들이 요 그 한 글자 한 글자 U를 썼을 때 요 하나하나가 이게 H가 들어오고 E가 들어오고 L이 들어오고 U가 들어오고 여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 타이핑하는 동안에는 요 Cin이 갖고 있게 됩니다. Cin이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엔터 키를 쳐야지 이게 여기서 이쪽으로 쏙 전달이 되도록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그 쿡드 모드이기 때문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이 인풋 스트림에 이 백스케이스 키가 들어오겠죠. 키가 들어오면 이것도 입력입니다. 입력이 들어오는데 이 입력을 백스케이스 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인풋 스트림에서 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던 U라는 거를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O를 누르면 O가 채워지게 되고 엔터 키를 눌렀을 때 여기서 엔터 키를 받아서 지금 엔터 키를 받았으니까 뭔가 한 단위가 끊어졌구나 라고 판단하고 거기서 그거를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제 해석은 이제 이것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이 될 대상의 데이터 타입을 봐야겠죠. 이게 인테저냐, 스트링이냐, 아니면 플로트냐, 뭐 등등을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것을 포맷을 정리를 해가지고 스트링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동작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나중에 컴퓨터에서 그 입출력 관련된 프로그램을 쳤을 때 어, 동작에 그 예측을 잘 할 수가 있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력인 경우도 이제 입력과 이제 거의 비슷하게 버퍼가 이제 동작을 하는데 프로그램에서 자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C++라고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출력이 되지 않고요. 바로 출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출력이 일반적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스탠다드 엔드 라인이라는 걸 쓰죠. 자, 엔드 라인이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하는 건데요. 하나는 엔드 라인 줄이 끝났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계획 문자가 들어가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할은 뭐냐면 여기 플롯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롯이라는 함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다 바깥으로 밀어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플롯이라는 게 이제 다 밀어내라 라는 그런 영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플러시라든가 계획 문자가 안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버퍼 사이즈에 꽉 찰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게 쭉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더 이상 버퍼가 더 이상 채울 게 없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을 때 그때 이제 화면에 출력을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냐면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한 글자 한 글자씩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버퍼가 1000바이트다 그러면 이게 버퍼가 없으면 여기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출력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한 글자가 출력이 돼야 되고 또 한 글자 하면 또 한 글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0번을 호출하게 되면 여기서는 한 번만 왕창 밀어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그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C++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I/O 스트림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의 기본 이제 컴퓨터 지식을 좀 확장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같이 중간에 버퍼를 사용해서 입출력하는 방식을 우리가 스트림드 I/O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버퍼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뭐 엔터 키를 넣는다던가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입출력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버퍼에서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저수준 로우 레벨 콘솔 I/O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 버퍼 공간이 없이 키가 입력이 되는 대로 즉시 프로그램에 전달되고 프로그램에서 출력하는 것도 즉시 화면에 이제 출력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로 레벨 입출력 방식이라고 하는데, 로 레벨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스트리밍 입력 방식이 이 저수준 입력 방식을 사실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 레벨, 로 레벨이라는 게 꼭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 이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어떤 그 구조를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방법에서 어떤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기능이 있을 때 여기서 A라는 기능이 이 B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구현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밑에 있는 놈을 우리가 저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위에 있는 걸 이제 보통 고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사용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수준 입출력 방식은 C++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서 정의하고 있냐면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OS API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눅스나 이런 리눅스 계열에서는 우리가 포직스 라는 인터페이스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윈도우즈에서도 포직스를 이제 제공을 이제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윈3이 API라고 합니다. 윈3이 API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요로 저수준 입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리눅스에서 이제 포직스 API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언어에서 표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표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C++에서는 요거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사용하는 얘네들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혹자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시스템 레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C++ 표준은 스트리밍 방식에 대해서만 정의가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는 OS에 따라서 의존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C++는 기본적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달라져도 동일한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요 위에 거만 스트림 방식의 입출력만 표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C++가 처음에 이제 개발된 이제 그 80년대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래머들이 그냥 그 미국 아스키 언어 캐릭터만 이제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점차로 이제 그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나라들에서 컴퓨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다국어 처리가 이제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표준이라는 거는 이제 그 C++ 98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98 이전에 이제 표준에서는 입출력 라이브러리 클래스가 정의가 됐고 얘는 뭐만 고려했었냐면 아스키 캐릭터만 교환했다. 8비트짜리 아스키 8비트짜리 8비트짜리 그러니까 1바이트짜리 아스키 코드만 기본 입출력 단위로 생각을 했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90년도가 넘어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해야 되면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확장을 해서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형인 경우에 이제 2바이트를 보통 사용을 하죠. 그래서 2바이트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게 있냐면 캐릭터라는 타입이 있고 캐릭터 타입은 요게 이제 1바이트죠. 요거는 1바이트고 2바이트를 지원하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 뭐가 있냐면 표준적으로 C 캐릭터 언더바 T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16비트 2바이트를 지원하는 건데요.
최근에 와서는 요거를 좀 더 일반화해 가지고 캐릭터 16 타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32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내 수업에서 이것까지 뭐 사용할 일은 없을 거고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그 여러분들 사용할 컴파일러는 C++ 98 표준 이후에 있는 표준들 뭐 웬만하면 2000 이상 C++ 표준 2000 이상을 지원하는 컴파일러에서 작업을 하게 될 테니까 뭐 이전에 그 사용했던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 그런 게 있었다라는 이제 지식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IO 스트림에서 사용하는 그 단위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한 바이트인 경우도 있고 여기 한 바이트인 경우도 있고 캐릭터 타입으로 어떤 경우는 두 바이트일 수도 있고 더 나가서 뭐 네 바이트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이 바이트 기본 단위의 사이즈가 데이터 사이즈가 달라지고 결국 이것에 따라서 뭐 캐릭터냐 아니면 W 캐릭터 타입이냐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죠? 이거는 뭐 캐릭터 32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타입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거기서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뭐 거의 99% 이상 동일하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서 10장에서 배웠던 템플릿이라는 걸 사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서 그 다음에 타입만 바꿔가면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 있냐면 인풋 아웃풋 스트림의 기본 라이브러리는 템플릿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베이직 언더바 IO 스트림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그거를 이제 상속받은 템플릿이죠. 상속받은 템플릿 베이직 인풋 스트림 그다음 베이직 아웃풋 스트림. 이건 뭐냐면 베이직 언더바 iOS는 인풋하고 그 인풋 스트림하고 아웃풋 스트림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일종의 이제 추상 템플릿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구체화할 수 없는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추상 클래스 템플릿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네들이 실제로 이제 그 하나의 기능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들인데 얘는 입력용, 얘는 출력용이가 되겠고 얘는 이제 입력과 출력을 둘 다 상속받아서 멀티 상속을 받아서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하는 스트림 템플릿으로 구성됐고요. 이게 이제 기본이고 요거를 그 요것의 그 디바이스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콘솔에서 입출력하는 거냐 아니면 파일에서 입출력하는 거냐 아니면 네트워크에서 입출력하는 거냐 아니면 뭐 스트링에서 입출력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상속받은 템플릿이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파일에서 입출력하기 위한 템플릿으로 만든 거고요. 파일이 아니라 뭐 콘솔이라든가 뭐그 그죠? 그 네트워크라든가 스트링이라든가 이 경우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그 템플릿이 구현된다. 여기서는 이제 공간이 좁기 때문에 요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이제 요런 게 디바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템플릿을 가져와서 우리가 기본 단위가 캐릭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런 구체화된 그 스트림을 그 우리가 타입 데피니션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다 거의 이름이 똑같고요. 여기서 베이직이라는 베이직 언더바라는 부분을 떼내면 iOS, iStream, OStream,
IO 스트림 이런 식으로 베이직이라는 그 앞에 프리픽스만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그 요거인 경우는 W가 앞에 붙어서 WIO 스트림, 뭐 WI 스트림, WO 스트림, WIO 스트림 뭐 이런 식으로 앞에 W가 붙는 것은 이제 2바이트짜리를 단위로 사용하는 그런 스트림 클래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이건 클래스고요. 이건 클래스고, 이거는 클래스의 템플릿이고, 자,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오픈을 해서 보면 그 헤더 파일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타입 디펜션이라고 돼 있고 캐릭터가 사용되는 경우는 IO 스트림, I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인풋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이름이 타입 스트림에서 정의가 돼 있고 타입이 정의가 돼 있고요. 클래스가 정의가 돼 있는 거죠. 결국은 자, 그 다음에 그 W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W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은 I 베이직 언더바 템플릿에서부터 이렇게 스트림으로 구체화돼서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요건 설명을 드렸고요. IO 스트림은 그 i스트림과 o스트림의 그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추상 템플릿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문자 단위로 입력하는, 이거는 출력 단위로 하는 출력용, 이거는 입출력용, 이거는 파일을 하는 거죠. 얘가 얘를 상속을 받은 거고요. 얘가 얘를 상속을 받은 거고, 얘가 얘를 상속을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래스로부터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건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cin, console, out, console error 이런 두 가지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console log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생겨나는 스트림이다. 그런데 이 자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메인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메일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그 전에 그 호출되는 함수가 있는데 사용자가 정의하진 않고 이 프로그램 환경에서 정의하는 건데 거기서 글로벌 변수로 얘네들을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얘를 글로벌 변수로 메인 함수 전에 메인 함수 호출되네 메인 함수 호출하기 전에 호출 전에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글로벌 함수라는 거, 글로벌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냥 사용할 수 있다. 선언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input, output 스트림 타입인데 키보드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cout은 output 스트림 타입인데 스크린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error는 이제 오류가 났을 때 출력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스크린 장치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 로그도 이제 거의 비슷한데 스크린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두 개의 차이는 C 에러는 보통 이제 그 빨리빨리 에러가 난 문제가 생긴 경우를 빨리빨리 리포트해 주기 위해서 버퍼를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화면으로 출력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로그라는 거는 에러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여러 가지 정상적인 상태거나 어떤 중요한 이벤트거나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 놓는 그런 용도인 경우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양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에러는 이제 발생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로그는 이게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도 다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퍼를 거쳐서 출력합니다. 오류 메시지만 출력하는 건 아니고요. 오류 플러스 뭐 어떤 다른 기타 이벤트
이벤트 정상적인 경우도 이 C로그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선언이 어디 돼 있냐면 iostream이라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짤 때 항상 이제 그 인클루드 했던 그 헤더 파일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익선으로 해서 이렇게 cin, cout, cerr, clog로 정의가 돼 있고 w인 경우는 이렇게 또 정의가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객체 스트림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여기 그 인풋 스트림하고 아웃풋 스트림에서 그 중요한 멤버 함수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웃풋 스트림에서 중요한 그 함수 중에 하나는 이제 플롯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현재 그 스트림 버퍼에 있는 내용을 다 출력하도록 그 하는 거고요. 뭐 개인 문자나 뭐 이런 것이 버퍼가 차지 않아도 다 출력하라는 것이고, 요 풋은 캐릭터 하나를 출력하는 건데, 사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인서트 오퍼레이터 사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뭐 보통 구현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끔씩은 여기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양의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출력할 때는 writ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은 여기 push이라는 멤버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출력하는데, 여기는 이제 한 글자 캐릭터가 출력이 되겠죠. 33이라는 거는 아스키 코드로 느낌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쓴 거나 요걸 쓴 거나 이제 마찬가지 이거고요. 그 다음에 개행 문자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이제 방법은 이렇게 하면 여러 줄이 나오니까 보기가 일단 여러 줄이 나오니까 일단 보기가 싫고, 두 번째는 이게 뭘 하는 건지 뭘 출력하겠다는 건지 이게 좀 잘 표시가 안 되죠. 그래도 한눈에 안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push이라는 함수의 return이 다시 요 cout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체인 메소드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캐스케이딩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쭉 put 함수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재밌게 생겼죠. 이걸 이제 캐스케이딩 호출이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캐릭터 문자를 캐릭터 어레이를 이렇게 해서 출력할 수가 있는데, 여기 6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글자만 출력하게 되겠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들어가겠네. 여기까지 6개가 여기까지군요. 6개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스트링을 다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출력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스트링 경우는 서브스트링을 사용해서 일부를 뽑아낸 다음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한번 일단 뽑아낸 다음에 그걸 해야 되니까 두 번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이렇게 개수를 출력을 할 수가, 개수를 정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nput stream에서 get 함수는 한 문자씩 읽어오는 기능인데요. 이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return을, 얘는 이제 get 함수는 return이 그 데이터 자체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만 이렇게 호출되면은 쓸 수가 없는 거고, 아까 그 캐스케이딩으로 사용하려면 이렇게 인풋 스트림으로 리턴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한 라인 문자를 읽어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get으로 해서 한 글자를 읽어가지고 그것이 end of file 끝이 아니면 put을 사용해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줄이 바뀌면 이제 한 줄이 끝났으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밑에는 이제 비슷한 코드를 조금 다르게 출력을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get 함수는 우리가 이
사용자가 이 스트림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get을 사용해서 한 글자씩 꺼낼 수가 있고요. 그거를 put을 사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본 얘기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입력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제 스트링 입력인 경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입력 저기 그 익스트랙트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cin하고 문자열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이 get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 공간 사이즈만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0을 삽입한다. 그죠? 이렇게 그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널 캐릭터를 포함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트링인데 캐릭터 어레이 10개짜리로 길이짜리로 선언을 했고 그거를 스트링에다가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널 캐릭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입력할 수 있는 최대 문자의 개수는 9개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입력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좀 이제 그 불편한 게 뭐냐면 입력을 받았을 때 엔터 키가 들어오면 이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전달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엔터 키에 해당되는 백슬래시 n이 스트림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불편한데 이거를 이제 그 get 함수를 사용해서 읽어서 버리거나 아니면 이그노 한 글자를 무시해라 그냥 버려라 라고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스트링 입력을 get으로 받으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걸 함수를 해서 이 엔터 저기 계획 문자를 뽑아서 버리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상당히 이제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get 함수를 사용하지 말고 get lin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get line 함수는 이제 요 그 한 라인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그런 함수기 때문에 요 인자는 거의 같고요. 요 마지막에 이제 딜리미네이터는 우리가 없으면은 계획 문자를 뉴라인 캐릭터를 이제 줄 바꾸는 걸로 저기 입력의 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다른 걸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추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여기 백슬래시 n을 딜리미네이터로 주게 되면 이 버퍼에 들어오는 것을 여기가 getLine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계획 문자를 이렇게 넣어주는 형태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 같이 이제 이거노하는 함수 없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getLine 함수를 사용해서 한 줄을 입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문자를 무시하려면 몇 글자를 무시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언제가 나오면 그 기능을 끝내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현재 버퍼에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리턴하는 함수 gcount라는 함수가 제공이 됩니다. 최근에 실행한 getLine 함수에서 읽어온 문자의 개수를 리턴을 한다는 거죠.